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열이 2, 4, 6, 8, 10 이런 식의 수열이 있으면 이게 얼마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쵸? 이만큼 차이 나고 얘도 2, 얘도 2, 이렇게 2. 그래서 차이가 같은 수열을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등차 수열에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계속 같아지는 이 있죠? 얘네들을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열의 공차는 2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열을 보면은 1, 4, 7, 10, 13 이런 수열이 있으면 여기 얼마 차이가 나죠? 네, 3. 여기는 3. 여기도 3, 3. 그래서 이 수열도 당연히 등차 수열이고 차이가 똑같으니까 등차 수열이고 공차는 3이고 첫째 항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있겠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 A1은 A,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A2는 A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면 되니까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여기다 또 D 더해주면 3D,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2일 때 여기는 1, 3일 때 2, 그 다음에 4일 때 3, 5일 때 4, 그리고 1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지금 몇 개씩 차이 나요? 한 개씩 차이가 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하나씩 적게 되고 있으니까 일반항 AN을 구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 더하기 이제 얘랑 하나 차이 나야 되니까 n-1, 그 다음 공차는 D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자, 일반항 이거 꼭 외워야 되고, 자, 다시 정리하면 첫째 항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간단한 문제 몇 개를 풀어볼게요. 첫째 항 2,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그러면 A는 2가 되고 그 다음 공차가 3이니까 D는 3. 그때 일반항은 AN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AN은 이제 요 A에다가 얘를 넣어주고 2 더하기 n-1 D는 얼마죠? 3이죠? 3. 그러면 계산해주면 2 더하기 3n-3이기 때문에 답은 AN은 3n-1 얘가 되겠네요. 얘가 답.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수열 196, 92, 88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 수열을 보면 규칙이 얼마 차이 나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첫째 항이랑 그 다음에 공차를 구해보면 첫째 항은 100. 그 다음 공차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요 식에 이제 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AN은 100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서 100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답을 구해보면은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104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외워서 이 공식을 외워서 첫째 항이랑 D에다가 각각의 값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에 나와있는 예제 1번을 풀어볼게요. 제3항이 마이너스 5, 제10항이 16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여라.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 그랬으면 AN은 A 플러스 n-1D였죠. 그쵸? 이거를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먼저 제3항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A3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제 10항이 16이라고 했으니까 A10은 1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3이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가 n에다 3을 넣어주면 A 플러스 2D는 마이너스 5. 마찬가지로 여기 n에다 10 넣어주면은 A 플러스 9D는 1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문자 2개 A랑 D, 그 다음 식도 2개 있으니까 얘를 연립하면 양변을 빼주면 A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7D는 마이너스 21이 나오기 때문에 D는 3이 나오고, 자, 이 값을 이제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A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해주면 A 플러스 6은 마이너스 5.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1. 자, 이제 A랑 D를 구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A에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쪽이 A, 그 다음에 얘는 D.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1 플러스 3n 마이너스 3이니까 A에는 3n 마이너스 14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이번엔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워볼 텐데, 중항이 뭐냐면 가운데 중에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 가운데 항인데, 자, 어떤 성질이 있냐면 A랑 B랑 이렇게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B는 A 플러스 D가 되고 C는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A랑 C를 더하면 A랑 A 플러스 2D를 더하니까 얘는 2A 플러스 2D가 되고 얘는 2의 A 플러스 D이기 때문에 A 플러스 D는 또 B였으니까 2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A 플러스 C는 2B라는 거. 그러니까 즉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항을 구하고 싶으면 A랑 C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등차 중항에서 이런 성질이 성립을 했고,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이제 가운데 x를 구하면 x는 이 두 개의 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x는 그러면 2분의 15 더하기 45. 그럼 얘는 2분의 60이니까 x는 30이 나오겠네요. 자, 강의 듣느라 이제 수고하셨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진짜 중요하니까 미션으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써서 제출하는 걸로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